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즐거운 한가위 되고 계십니까? 홍영학 TV 추석 안보 특집 국민대 박희락 교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교수님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예. 예. 요즘 뭐 국민들이 지난번 우리 국민 피살당하고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그 사이에 조금 안보에 대해서 좀 둔감해 있다가 우리는 남북 관계가 어떻게 돼야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또 특히 이 추석 때는 뭐 요번 추석은 좀 어렵지만 그래도 주변의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도 깊게 얘기할 것 같아서 또 교수님 같은 경우는 뭐 군인 현역도 하셨지만 또 하나는 국제정치학을 또 따로 공부하신 분이 돼가지고 지금 비핵화 협상도 제대로 되지도 않은 것 같고 또 물밑 속에서는 뭐 미국하고 북한하고 지금 접촉을 하고 있다는 소리도 들리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사실은 근본적인 통일 방안도 없이 지금 이 정권이 그냥 뭐 미국하고 만나고 우리끼리만 만나고 이러면 되는 줄 알고 자꾸 하는 것 같아서 교수님 같이 이런 해안을 가지신 학자를 한번 모셔가지고 자 우리 통일 방안은 어때야 되고 비핵화 협상은 어떻게 돼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 이번에 논문 좋은 거 내셨다고 여기저기 소문이 들립니다. 논문 소개 좀 간단히 해주십시오. 제가 뭐 사실 이제 논문을 좀 많이 씁니다. 이제 1년에 예. 이제 뭐 한 달에 한 편 정도 될걸요. 예. 제가 이제 또 군인이니까 또 부실하지 않습니까? 예. 또 이제 학교에서는 아무래도 군 출신이니까 조금 이제 무식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데. 제가 이제 어쨌든 뭐 논문을 좀 많이 써서 좀 그런 이미지를 불식시키자. 예. 그리고 이제 비핵화 협상은 제가 이제 우리 연구재단이 있습니다. 예. 거기서 사실 이제 2년치 프로젝트를 받아서 그걸 이제 계속 하는데 최근에 이제 발표한 것은 이제 우리 비핵화 협상 과정을 분석을 했는데 그게 그러니까 회담 후 이제 이 비핵화 타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패를 했다. 사실은 먼저 비핵화 문제에 대해 타결한 다음에 그러니까. 비핵화 타결한 다음에 회담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말하면 그냥 아무런 사전 합의 없이 일단 만나면 해결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실패했다. 그런 거로 이제 논문을 좀 써서 발표를 하고 제가 또 아는 사람들한테 좀 이제 나눠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렇죠. 교수님 여기 지금 제목을 교수님 주는 원고를 가지고 뽑았는데 이게 잘 뽑은지 못 뽑은지 모르지만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에 유엔에 가가지고 유엔 화상이지만 이 종전선언을 자꾸 이제 꺼냈어요, 사실은. 근데 보니까 미국엔 시큰둥해요. 그게 뭐가 필요하냐? 지금 이 시점에 그게 필요한 거냐?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급해, 지금. 종전선언을 해놔야지 이북하고 좀 이렇게 얘기가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내가 보니까 근본적인 통일 방안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걸 알릴 수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근본적인 통일 방안을 모르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알릴 수 없다. 국민들한테 공감을 못 넣는 통일 방안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북을 우선 임시적으로 좀 주저앉히기 위해서 종전선언부터 하자. 그래서 미국 관여부터 좀 배제시키고자 하는 그런 생각에서 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종전선언 자체가 비핵화 협상보다 이렇게 먼저 하는 게 선우가 맞는 겁니까? 안 맞죠. 예. 사실 선언으로 전쟁을 종료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린애들 하는 그런 생각이죠. 그렇죠. 예. 아니 우리 둘이가 있는데 제가 싸움 안 할래 이런다고 싸움이 없어지겠습니까? 그렇죠. 평화는 두 사람이 합의해야 되지만 예. 전쟁은 한쪽만 유발하면 전쟁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우리 대표님 저한테 싸움을 걸었다. 제가 항복하지 않으려면 맞서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전쟁이 되는 거죠. 북한이 예를 들어서 종전선언이니까 하지만 나는 절대로 이제 남한을 공격하지 않겠다. 이거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우리 공격하지 않는 유엔, 미국, 한국이 북한하고 전쟁 안 하겠다. 이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히려 북한의 전쟁을 부추기는 거죠. 예. 교수님 논문에서 보면은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사실 비핵화가 지금
비핵화 협상부터 먼저 되고 그러니까 그 핵 자체를 먼저 정리를 한 후에 그 다음에 무슨 뭐 협상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냥 먼저 만나는 거, 그다음 미국하고 먼저 만나게 해주는 거 이러면서 근데 무기는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지금 핵무기를 머리에 안고 있다 보니까 이북에서 이제 무슨 미국하고 북한하고 잘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북한에서 우리한테 뭘 요구하면 요구하는데 다 들어줘야 되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지금 뭐 현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꼼짝 못하고 있는 것도 핵무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우리 인생살이의 모든 문제가 그렇습니다만 아무리 어려운 그 위기 또는 위협이라도 우리가 직시하면서 대응하면 덜 두렵거든요. 예. 사실 뭐 어렸을 때 물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예. 수영하러 갈 때 얼마나 그 두렵습니까? 근데 뛰어 들어가서 하면 또 하거든요. 예. 사실은 북핵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국이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핵무력을 갖고 있는 국가가 동맹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하고 뭐 잘하면 문제 하나도 없는데 이런 뭐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뭐 말로 어떻게 북한이 그렇게 천신만고 그때 개발한 핵무기를 포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니까 이제 북한한테 이제 완전 주눅이 들어서 잘못 보면 큰일 난다. 이렇게 해서 그냥 뭐 완전 저 남북 관계가 이제 그 망쳐지고 또 국민들 불안하게 만들고 그렇겠죠. 네. 자, 그러면 그 지금 이제 교수님 말씀처럼 비핵화 협상이 그럼 어떻게 먼저 돼야 되는데 사실은 먼저 비핵화 협상이 뭐 이북을 끌어낸다고 그래서 우리가 끌어낸다고 해서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어떻게 했어야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까요? 그러면 예. 슬라이드를 보고 이제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판문점 선언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거기서 약속을 했으면 북한이 분명히 예를 들어서 자 일정 3년 안에 내가 다 없애겠다. 이렇게 돼야만 그럼 자 어떡할래? 네가 불안한 게 뭐고 우리가 보상해 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냥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을 했는데 구체적인 일정 계획은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말로만 한 거죠. 그럼 회담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핵무기를 확실히 없애겠다는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결국은 북한한테 핵무기 증강에 시간만 부여한 셈이 된 거죠. 그렇죠. 지금 이 시간에도 북한은 계속 핵무기를 만들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한 이제 7개 내지 10개 정도를 매년 만들 수 있습니다. 계속 증강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거는 이제 핵무기를 뭐 사람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가장 적게 보는 건 35개. 미국의 이제 과학자 협회. 60개는 이제 미 육군. 우리는 불행한 일이지만 우리 정부 어느 문서에도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했다, 핵무기를 몇 개 갖고 있다는 그게 없어요. 우리 진짜 뭡니까, 이 꿩이 막 도망쳐서 이 숲에 숨고 이제 뭐, 이 뒤에 살아오는 사람을 안 봄으로써 내가 안전하다 느끼는 이거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완전히 이제 실패를 해서 이 증강의 시간만을 부여한 거죠. 또 이제 더 중요한 거는 ICBM은요. ICBM 뭐냐면 인터컨티넨탈 벌리스틱 미사일. 그래서 이제 땅에서 미국을 때리는 거고 SLBM은 서머린 론치드 벌리스틱 미사일. 그래서 잠수하면서 때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두 개가 지금 북한이 완성을 해가고 있어요. 그럼 북한은 어떻게 하겠어요? 미국한테 너 한국을 포기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 워싱턴 때릴 거다. 그럼 미국이 얘기했죠. 너 막 그 워싱턴 때리면 너 초토화 될 거야. 그래. 북한은 우리 초토화 될 거야. 우리는 뭐 어차피 잃을 것도 없어. 그렇지만 너 워싱턴 DC 초토화 되는 거 너한테 더 아플걸? 여러분이 미국 대통령이라면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 워싱턴 DC 이 초토화 되는 거를 감수하겠어요? 한국을 내주겠죠. 그렇죠. 북한 초토화 시켜봐야 미국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거를 그 기회를 사실 우리가 허용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대화를 통해서 핵무기를 포기한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지. 리비아도 이게 미국이 계속 경제 제재를 이게 좁혀가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먼저 손들고 내 핵무기 폐기할게 확실히. 이때는 핵무기도 안 가졌습니다. 핵무기 개발하는 도중이었는데 그래서 내가 관련 서류 다 줄게. 먼저 리비아가 확실히 포기해서 그렇게 된 거지. 둘이서 뭐 니 할래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또 이제 우크라이나가 조금 이제 이 협상을 해서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는 옛날 소련 시절에
그 소련이 거기 갖다 놓은 거거든요. 지가 만든 건 아닌데. 근데 우크라이나가 워낙 유럽에 가까우니까 우크라이나가 자기 땅에 있는 것만 내 거 닫고 해도 세계 3위가 되는 거예요. 네. 예. 미국 손 나 우크라이나가 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이제 야, 저거 우리 하면 안 될까? 토론을 했습니다. 근데 토론 결과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더 이 득보다 실이 많다. 그래서 포기하기로 확실히 결정을 했어요. 의회에서부터 네. 결정을 하고 미국하고 소련을 협상하는 건 이제 결정을 하는데 하겠다. 그 대신 이게 폐기 비용 미국이 다 돼. 그리고 소련도 이 보증해라. 우리 안 쳐들어온다는 거 뭐 이렇게 해서 된 겁니다. 폐기 이사를 분명히 밝힌 겁니다. 근데 이란 같은 경우 한번 보십시오. 네. 이제 남아공은요, 자기가 개발해, 몰래 6개 좀 개발해 놔놓고, 이게 보니까, 이게, 이제 흑인 대통령이 네. 가지고 갔잖아요. 만들라. 그러니까 이제, 없애고 IAEA에다가 우리 비밀리에 만들었다가, 내 없앴다. 니 다시 와서 확인해봐라. 그래서 IAEA에서 가서, 유엔에서 가서 딱 조사해보니까 핵 다 확실히 폐기했거든요.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좀 협상을 한 게 이란입니다. 이란은 자기가 먼저 하는 게 아니고, 이란에 이제 반정부 운동하는 사람이 우리 핵무기 비밀리에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폭로를 한 거죠. 그래서 협상을 해서 이제 뭐 서양하고 그 안전보장이사회에 5개국하고 서독하고 6개국하고 협상을 해서 합의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 비밀리에 핵 능력을 증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협상을 탈퇴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핵무기를 협상을 통해서 폐기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시도를 했고, 그래서 지금 이제 뭐, 판문점 선언으로부터 이제 2년여가 지났지만 아무런 성과 없이 핵무기 개발 시간만 부여한 셈.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은, 우리가 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가지고, 아까 판문점 선언하고 기세 좋게 처음 나갔는데, 결국은 미국하고 트럼프하고 김정은이하고 만나게 2번이나 만나게 해주고 뭐 자기는 운전자 노릇, 중간자 노릇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결국 그게 북한은 결과적으로 핵무기를 더 많이 만드는 시간이 됐고 그 다음에 또 우리는 더 위협으로부터 그 사이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는 뭐 했습니까 그 사이에. 결국은 북한으로부터 핵무기로 인해서 위협만 더 강화시키는 그런 어떤 역할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죠. 꿈만 꾼 거죠. 아, 네. 북한 없어질 거야. 핵무기가 없어질 거야. 하고 꿈만 꾼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저거와 똑같습니다. 성냥팔이 손녀. 성냥팔이 손녀가 짝 성냥하나, 그때는 따뜻하죠. 그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남북 대화도 이 비핵화가 없이는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건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이 강력한 핵무기가 한미동맹만 강화하면 다 이제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 정부가 한미동맹을 강화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도 뭡니까, 이제 스텔스, F-35 폭격기도 있고, 또 미사일도 굉장히 정밀해요. 특히 순항 미사일 같은 거는 우리 개발한 거는 그냥 이 3m 내에 그대로 떨어집니다. 표적에. 그럼요. 그렇게 하고 또 이제 뭐 사실 우리 가깝기 때문에 특정부대도 갈 수 있고 그래서 핵무기를 쏠라 그러면 우리 바로 가서 제거하고 폭격하고 이렇게 하겠다 이 자세를 갖춰야 되고요. 또 이제 미사일 방어망도 특히 사실 서울 같은 경우는 가까워서 좀 어렵잖아요. 사실 북한 낮게 쏠 수 있습니다. 낮게 쏘면 방어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성주에 지금 사드가 있잖아요. 그게 국민들께서는 성주에 있으니까 사드 못 막는다고 말해요. 그게 하나 생각하셔야 될 게 성주에 있으면서 뭐를 보호하느냐 하면 미 증원군도 보호하지만 우리의 폭격기, 우리의 공격력을 보호하는 겁니다. 왜냐면 성주까지 가려면 이게 많이 높이 날아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높게 날면은 이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제일 못 맞춘 게 낮게 깔아서 오는 건데 성주만 해도 이제 휴전선의 거리가 되기 때문에 높게 가야 그것이 갈 수 있어요. 산맥도 넘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돌을 던지려 높게 들려야 멀리 가잖아요. 그죠? 통상 거리의 4분의 1 이상이 올라가야 됩니다. 고도가. 그리고 거기에 있다는 것은 우리 공격력이 대구든 그다음에 이 예천이든 여기에 있는 것들이 다 생존한다는 겁니다. 공격력이 생존한다는 건 뭡니까? 계속 공격을 할 수 있는 거죠. 북한이 우리가 어제 핵무기를 쐈다. 그러더라도 계속 때리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 핵무기가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핵무기 한 발 맞았다고 해서 항복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격력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방어를 이제 해야 된다는 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제 국민들은 이제 사실 이제 핵 대피도 좀 하셔야 되는데 사실 여러분들께서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인터넷에 핵 전쟁에서도 살아야 한다. 치시면 제가 어떻게 하면 핵
터졌을 때 살 수 있는지 제가 책으로 만들어서 PDF 파일로 올려놨습니다. 일부만 얘기해 주시죠. 그래서 핵이 터져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사람들 잘 살잖아요. 네. 영원히 불모의 토지가 되는 거 아닙니다. 2주만 견디면 됩니다. 2주. 예, 2주만. 그냥 보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저는 자체 핵무기 개발 잠재력도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지금은 할 수 있다면서요. 지금은 말로만 자꾸 뭐 6개월 만에 할 수 있다. 이건 안 되죠. 네. 예, 이 전문가들이 모여서 자, 핵무기를 만드는 기술 중에서 이러이러한 게 있다. 그럼 이 중에서 요건 우리가 갖고 있다. 요건 없다. 뭐 이렇게 점검을 해서 자, 그럼 이거는 우리가 조금 노력하면 구비할 수 있겠다. 또는 이거는 민간인 기술을 갖고 있다가 전환하면 되겠다. 또는 이거는 우리가 NPT 조약에 위배되니까 비밀리에 해야 되겠다. 자, 그럼 우리가 유사시에 핵무기를 며칠 만에 개발하려고 그러느냐? 자, 뭐, 야, 지금 한 석 달 만에 할 수 있도록 준비하자. 그러면 우리가 딱 그 여러 가지 위태로운 상황에 대해서 핵무기 개발을 합시다. 했을 때 석 달 만에 만들 수 있도록 그 잠재력을 어떤 거는 공개적으로, 어떤 거는 민간 쪽으로 좀 위장해서, 또 어떤 건 비밀리에, 이렇게 이제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저는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해야 될지는 그건 국가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지만, 그러고 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실제로는 미국 핵무기를 갖다 놓는 거예요. 이게 이제 뉴클리어 쉐어링이에요. 쉐어가 이제 점검하는, 같이 공유하는 거 아닙니까? 나토에 이제 미국이 지금 한 이제 150발 정도의 핵무기를 갖다 놓고, 미국 핵무기죠. 거기에 나토 국가, 이태리, 독일, 뭐 이런 국가들이 이제 그 뭡니까? 전투기, 공군기를 갖다 놓고 있어요. 그래서 유사시가 되면 미국 공군기, 이태리 공군기, 뭐 서독 공군기, 뭐 이런 것들이 딱 싣고 가서 러시아를 때리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자는 거지. 그런데 지금 옛날에 비해서 지금은 옛날에는 군산 정도의 미국 핵무기가 있었는데 이게 북한의 미사일 능력은 너무 이제 좀 가까워져서 거기는 먼저 타격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 포탄 같은 거 작은 핵무기를 갖다 놓고 뭐 일본에 갖다 놔도 우리가 이제 비행기가 일본에 가 있으면 되고 또 이제 괌에 이제 이 북한 공격용 핵무기를 미리 갖다 놨다. 북한한테 얘기 안 하고 너 까불면 여기 있는 괌에 있는 거는 이건 북한 공격용이야. 여기는 뭐 미국하고 한국 비행기 그다음에 일본 비행기가 같이 있어. 그리고 유사시에 때릴 거야. 너 꼼짝 못 해.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이제 요 핵 잠수함 있지 않습니까? SSBN이라고 합니다. Submarine Ship. 이제 SS는 Submarine이고요. 이 B는 Ballistic Missile, 탄도탄이 있는, N은 Nuclear Powered. 그러니까 핵 전력으로 가는 탄도 미사일, 그러니까 이 아까 SLBM 그랬잖아요. 핵 미사일 갖고 있는 잠수함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미국 잠수함이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 동해안에 미국 잠수함이 그 상주하고 있어. 그 우리 한미일이 같이 사용할 거야. 그럼 계획도 같이 세우고. 북한한테는 어떤 순간에라도 한 척의 핵 잠수함은 항상 있어. 너 만약에 한국 쏘면 그대로 때릴 거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의 핵무기를 우리 한국 또 일본이 같이 공유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북한이 아무리 핵무기 많이 만들어도 우리는 공격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미국의 최고 질 높은 핵무기를 그냥 갖고 오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주눅 들 필요가 없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책만 강구하면 된다. 근데 현 정부는 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그냥 북한 핵무기에 주눅 들어서 그냥 북한한테 굴종하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 같은 우익 전문가의 입장은 너무 답답한 거죠.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뭐 교수님 굳이 그 이념적으로 뭐 우익이다, 우파다, 좌파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국제 정치, 그다음에 그 어떤 이런 걸 봐도 지금 대만 같은 경우에 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과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중국에서 대만을 먹으려고 맘만 먹으면 하루아침에 그렇죠. 뭐 진짜 하루아침 거리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는. 그런데도 지금 중국이 계속 대만한테 경고만 하고 뭐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근데 우리도 사실은 이념적인 걸 떠나가지고 국익 차원에서 보면은 우리 국민 입장에서 국익이죠. 요즘 무슨 뭐 이념이 무슨 큰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미국과 좋은 설린 관계를 유지하고, 그 미국도 사실 우리나라를 뭐 속된 표현으로는 우리나라 도와주기 위해서라기보다도 뭐 양수겹장이겠지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랑 협조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렇다면 이런 좋은 물실 호기의 기회를 서로 좀 잘 유지하고 협조를 해야 되는데 단지 이 정권은 문재인 정부는 보면 자기네들이 이념적인 성향이 안 맞는다고 미국을 자꾸 배척하고 그런 다음에 비핵화 협상이라고 지금 교수님 얘기면 아주 간단하거든. 우리가 큰 힘 안 들어도 되고 또 자체적으로 우리도 언젠가 이런 미국의 그 핵우산 속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으면서 우리 자체가 핵무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지를 만들고 여건을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어떤 그 토대가 돼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단지 이념 하나로 이념적인 거 하나로 북한하고 미국하고 그냥 관계만 유지해주고 미국하고 좋게만 하면은 결국은 이 핵무기가 비핵화가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는데 결과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또 우리 대한민국 자체로서는 공경에 처하는 그런 입장이 그렇죠. 돼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이거 아까 뭐 우리 한국의 대응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러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한 이유는 뭐죠? 이거 뭐 급히한다고 되지도 않을 거 가지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은 겁니다.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북한한테 유리하니까 네. 좀 뭔가 해주는 거니까 그걸 통해서 비핵화를 이제 견인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진짜로 우리 공무원이 이제 피살 당한 그 밤에 또 사실은 이제 녹화해 놓은 거를 틀었잖아요. 사실은 그걸 5분 전에만 전화하면 지금 남북 관계가 이래 돼서 그 좀 취소해 주라.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대통령이면 당연히 그래야지. 당연히 그래 해야 되고. 국민의 대통령이라면. 그렇죠. 그런데 그만큼 이제 이게 아무것도 자기가 봐도 이게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이것저것 막 찔러 보는 겁니다. 근데 종전선언이 한번 생각해요. 전쟁이 끝났다. 어떻게 전쟁을 끝낼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제 찬성하는 사람은, 이게 핵폐기를 하려면 북한한테 좀 선물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뭐 선언인데 뭐 큰 폐해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반대하는 입장에서 보면, 자, 보십시오. 자, 6.25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걸 선언하면, 유엔사가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전쟁 때문에 있었는데, 아니, 전쟁 끝났는데 왜 없어? 실제로 1975년도에 이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권에서, 유엔사 해체하자. 아니, 한국전이 사실상 끝났는데 왜 있어? 그래서 우리는 아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은 아니다. 아직까지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 그래서 공산권이 제출한 그 결의안 또 통과되고, 우리가 또 아직 여건이 성숙 안 됐다. 이것도 통과됐어요. 그때도 우리 유엔사 해체하면 안 된다가 아니에요. 여건이 성숙 안 됐다는 결의안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끝났다면 당연히 유엔사가 해체되는 겁니다. 전쟁 때문에 생긴 거니까. 그럼 유엔사가 해체됐다. 그럼 유엔사만 없어집니까? 그러면 미군 철수 명분이 생기는 그럼 유엔사가 없었는데 너 미군은 왜 있냐 또? 네. 아니 그럼 미군은 뭐 우리 양국 관계 아니 미군이 왜 들어왔는데 한국 전쟁 때문에 왔는데 그다음 미군이 또 이제 줄어들겠죠? 그럼 한미동맹 너 그거 봐라. 너도 전쟁 끝나고 나서 맺은 거 아니냐. 전쟁 끝났는데 왜 한미동맹 필요하냐. 이거 야곱야곱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안보가 이제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선언으로 어떻게 전쟁을 끝냅니까? 제가 초입에서도 말했지만 선언이 북한이 예를 들어서 참 우리가 뭐 착하게 살랍니다. 그래서 전쟁 안 하겠습니다. 이건 말이 되지. 조금은 그래도 못 믿을 구석은 있지만 그래도 너 전 세계 만방에다가 나 절대로 나만 전쟁 안 하겠다. 이건 조금은 그래도 구석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방어 쪽에서 전쟁 안 한다? 이제 미국이 종전선 하라는 거 아닙니까? 미국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판문점에서 비핵화 선언회가 없어졌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문 대통령이 그 종전선언 한 그 시기에 북한은 우리 공무원을 완전 무참하게 사살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선언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 이거를 북한한테 이용당할 수 있는 명분을 우리가 아무런 실익도 없으면서 그냥 주장하는 거예요. 저는 현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공부를 안 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얘기예요. 이제 정치인이 되면 시험을 좀 보자. 우리 국회의원 예를 들면 될 때는 사실 국가에 뭐 꼭 자기 그 영역만 하는 게 아니고 국가 전체의 사안을 다루잖아요. 그럼 안보, 경제,
이제 자유민주주의에 관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소양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회의원 나설 사람은 우리 이제 뭐 어느 기관에서 공정하게 내서 한 70조 이상을 맞아와라. 그래야 이제 이게 뭐 국회의원들 이렇게 돼야지 그냥 지나게나 이제 뭐 평안 받으면 되니까. 사실 학생운동 많이 했지만 사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조금 대학에 들어갔는데 선배의 이제 어떤 유도에 의해서 학생운동 했잖아요. 그러면 데모만 하면서 4년 공부 하나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 이런 선언만 하면 그게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현 정부의 어떤 지적 집단지성 이게 그 굉장히 낮고 그것이 이런 그 잘못된 판단을 초래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뭐 시간이 좀 됐는데 저기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교수님은 종전선언을 한 게 사실은 뭐 그냥 이것저것 해보는 거라고 생각하고 조금 뭐 지적 수준이 그 생각을 좀 못 미치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면은 교수님이 너무나 관대하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은 이 정권 자체가 비핵화 하기 위해서 트럼프하고 만나게만 해주면 뭐 다 될 것 같은데 결국은 그 사이에 이북은 자기네 실력 다 챙기고 김정은이는 그 다음에 우리는 더 대한민국 자체는 더 이북한테 또 종속돼 가고 이런 어떤 군사적으로나 아니면 실제적인 어떤 정치 관계에서도 종속돼 가고 이런 게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종전선언을 한다는 것은 2차적으로 뭐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는데 좀 무모하게 하는 거 아닌가? 그럼 자기가 뜻하는 게 있어서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감히 좀 생각을 해보는데. 네, 저도 뭐 그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네. 설마 우리 대통령과 국민의 그렇죠. 우리 이제 장관들 그렇게 할까? 사실 실제적으로 현 정부가 하는 그 행동을 이렇게 보면 꼭 진짜 이제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지시를 받아서 하는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해석하면은 그냥 더 편한 그런 부분이 더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설마 이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 아마 좀 그렇게 의심하는 국민들도 많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어쨌든 결과가 그러니까요. 결과가 그러니까 뭐 그런 생각도 안 할 수가 없는데 잘 이 정권을 담당하시는 분들 잘 들으셔야 되고 대통령부터 잘 들으셔야 되고 또 하나 아까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이제 교수님은 굉장히 우리가 그걸 지켜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야당이라고 뭐 유일한 거대 야당이지 않습니까? 100석 이상을 가진 야당에서도 자기 정강정책의 자유자를 자꾸 뺐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사실 국민들의 정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 잘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교수님은 주장하는 게 교수님이 극우 인사가 절대 아니라 국민들의 정서가 아직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다는 거 아까 이 정권만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지금 이제 거대 야당의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거대 야당의 그 앞에 서 있는 분들도 그 부분 분명히 인식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제가 주제 넘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교수님 얘기에 아무래도 우리 중요한 거는 국민들이 뭐 어떻게 생각하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정치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돼도 어찌됐건 40%를 받아서 됐건 80%를 받아서 됐건 그때 국민들이 생각하는 대로 가야지 자기 혼자식으로 생각하면 자기가 개인 기업이지. 그때 그게 왕조 국가죠. 예,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이 추석 때 우리가 그 지금까지는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못했지만 한번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견을 말씀해 주신 국민대 전 정치대학원장 박혜록 교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명절 되십시오.